와, 내 헛소문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 억울해서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너무 맛있었다. 오랜만에 쇼핑했더니 스트레스가 좀 확 다 풀리는 것 같다. 영인이는? 저도요. 언니랑 같이 쇼핑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러 갈까? 아, 제가 술은 잘 못 마시는데. 응, 알지. 그러면 우리 남친이랑 노래방에 가자. 가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면서 노래 하나 부르자. 노래방이요? 헉, 좋죠? 오케이, 콜?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영야, 우리 철수 진짜 잘생겼지? 아, 예, 뭐.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부끄럽게 진짜. 왜? 내가 네 남친 잘생겼다고 하는 건데. 요즘 노래방이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능력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언니, 남자친구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노래 한 곡 할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엄정화의 페스티벌? 와, 우리 영희 역시 영희가 내를 너무 잘 알아. 그럼 페스티벌 콜? 콜. 기대되는데요. 말이야. 왜 저러죠? 잠시 화장실 좀. 와, 정말 저 끈적대는 표정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분명히 일부러 그런 것 같았는데 얼굴을 내 가슴 쪽으로 들이밀면서 이거 어째야 되지? 그냥 먼저 자리 피할까? 아니지. 언니 성격에 술 마시다가 먼저 갔다고 나중에 난리 칠 것 뻔한데. 일단 그냥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 짓고 가야겠다. 앉지 말고 계속 노래만 불러야 돼요. 미자야. 언니가 많이 취했나 봐요. 언니 좀. 아우, 그 와중에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영희야, 왜 그러는데? 언니 남자친구가 자꾸 제 몸 만지잖아요.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경찰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지?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노? 영희야, 이리 와봐라. 왜? 왜? 야, 네 미전이랑 무슨 일 있었나? 지금 회사 단톡방이 난리다. 아니, 회사 단톡방에 왜? 네가 미자 언니랑 남자친구 사이 질투해서 이간질했다고. 뭐? 에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고? 야, 오히려 추행당한 건 낸데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뭐 하려고? 가서 따져야지. 회사에 신고도 하고. 설아, 벌써 네 따돌리려고 여기저기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 꼬시나 보더라. 그럼 내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언니 이상하다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언니야, 내 없잖아. 어쩌긴 일단 좀 버텨봐라. 그날 이후 전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사장님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와, 내 헛소문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 억울해서 이대로 당할 순 없다. 근데 어째야 되노?
사실이 아닌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요. 영희 씨가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빨리 좀 해결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덜러이어 사건 번호 제410호입니다. 이영희 씨는 평소 회사 선배 김미자 씨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일과 후 스트레스도 풀 겸 만난 두 사람은 김미자 씨의 남자친구 조철수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았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조철수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영희 씨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영희 씨는 이를 문제 삼겠다고 했죠.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 자신이 미자 씨의 남자친구를 유혹했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영희 씨는 회사 내에서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영희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영희 씨가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례에서 살펴보면 철수가 영희에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타인에게 한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서 폭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있어 우리 판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것 정도를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영희에게 한 행동은 이른바 기습추행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기습추행 이건 어떤 건가요? 기습적으로 뭐 추행하는 그런 뜻인가요? 기습추행이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순간에 추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순간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습추행이라는 요 말로만 봤을 때는 계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회성 추행도 추행으로 봐서 강제추행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중에서 카바레에서 함께 브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댄 경우, 직장 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뭐 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뉴스나 판결들을 보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강제추행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정황, 상대방과 행위자의 관계, 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할 정도로 요한다. 난 기존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라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강제추행이다 하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 동기를 살피는 데 있어 주관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따로 살펴 강제추행 성립 여부의 판단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영희 씨는 이제 기습추행을 당한 게 명백해 보이는데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 조철수 씨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노래방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CCTV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되겠습니까? 네, 사례에서 보면 영희 씨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같이 일단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저희가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사건 발생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사건 당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사건과 다른 상황들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 씨는 사건 발생 후에 빠른 시간 안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유 정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시고요.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만약 있다면 사건 현장 주변 CCTV나 당일에 동석자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적법하게 체증해서 형사사법기관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게 이런 기습추행을 당하게 되면 혼자 좀 끙끙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빨리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철수 씨의 추행으로 이게 지금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그 철수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형고되는 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여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강제추행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여자친구인 김미자 씨가 2차 가해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정황이 보이거든요. 이게 더 문제예요. 네,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예. 회사 안에 소문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사례에서 미자가 회사 단톡방에 영희에 대한 헛소문, 즉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 관련해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요. 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미자 씨는 SNS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만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예훼손도 그렇지만 이건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직장 내 따돌림이 이 미자 씨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어떤 범죄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자 씨는 영희 씨와 함께 다닌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영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 명예훼손과 직장 내 따돌림도 해당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 명예훼손죄도 역시 증거를 통해서 이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례에서 미자가 회사 직원들의 단톡방에 영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려 영희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때문에 해당 단톡방을 캡처한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사례에서 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과의 통화 녹음, 가해자가 한 채팅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 등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해당 소문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직장 동료들의 문자, 녹취, 사실 확인서 작성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명예훼손과 더불어 또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희 씨의 직장 상사로서 미자 씨는 SNS 등 회사 직원들 단톡방에서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상관없이 영희 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까지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게 미자 씨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소문이나 내고 처벌 수위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네, 미자 씨가 저지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면 동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있을 때는 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회사에다가 처음에 예. 이 일이 있었을 때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아, 이게 문제가 이런 있네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 측은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 측, 피해자 측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 결과가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이러한 조사 기간 동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네. 영희 씨의 신고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도 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안과 같이 영희 씨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는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한다면 영희 씨는 영희 씨가 다니던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혹시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신고도 하고 해가지고 처벌을 다 받는데 가해자가 영희 씨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보상을 받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우 일단 영희 씨는 철수와 미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철수의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철수가 영희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양형에 아주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영희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자 씨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자가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영희 씨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한 형사 절차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철수 씨와 미자 씨에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야무지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똑 떨어집니다. 네. 영희 씨가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영희 씨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영희 씨, 직장을 다니면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상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오히려 겪어서는 안 되는 여러 고통을 한꺼번에 받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도 그만두시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영희 씨가 받은 큰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꼭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영희 씨에 대한 피해 보상 이전에 조철수 씨와 미자 씨에게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대한 사과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